지금 한국 영화 파묘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파묘는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과 풍수지리 등 토속적인 소재를 다룬 오컬트 미스터리로 영화 중에는 한국 민족의 고통을 담은 역사 코드를 담아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3.1절 연휴를 맞아 영화 속 역사 코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흥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벌써 650만 관중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본에서도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ただ、韓国民族のウォルミに触れた歴史的コードが日本の観客にどんな感じで受け入れられるかも注目される. 다만 한국 민족의 원한에 접한 역사적 코드가 일본 관객에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됩니다. 이 영화가 일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영화 이야기와 일본인이 이 영화에 대한 기사 및 반응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내용을 보면 오컬트 영화. 여기서 오컬트는 라틴어 오큘터스에서 유래한 말로 숨은, 신비스러운, 불가해한, 초자연적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화림과 본길이라는 무당이 영화 시작과 동시에 등장하며 이 영화가 오컬트 영화라는 것을 초반에 나타냅니다. 돈 많은 가문이 기이한 병을 대물림받고 있으니 이 두 무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화림은 문제가 조상의 묘자리라 판단하고 풍수지리사인 상덕, 장의사 연근과 한 팀으로 파묘를 하러 갑니다. 영화의 전개가 아주 빠릅니다. 상덕이 악지의 두려움을 표하고 화림이 굿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상덕과 화림의 의견 대립으로 꼰대라는 표현을 하며 세대 간의 갈등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파묘를 하면서 기괴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영화의 내용인데 이 영화의 핵심은 이 묘에서 나오는 것들이 일제강점기의 아픔이었고 그것들을 공포로 가져옵니다. 묘자리의 조상은 친일파였던 것입니다. 그 친일파의 후손에게 일본의 무당이 조상의 묘자리에 털을 준 것인데 이 이유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당시 일본의 잔인하고 기괴한 행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오컬트 영화로만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개봉한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 라는 멘트를 한 것입니다. 일본의 기사에서는 이 영화가 오컬트 영화의 장인인 장재현 감독의 작품으로 영화가 흥행하고 있으며 일본에도 개봉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댓글을 보면 이 포스터, 무덤 구멍 안에서 본 하늘의 형태가 한반도의 형태군요. 일본이 통치시대에 철 말뚝을 땅에 박아 풍수의 지맥을 끊어 한국에 저주를 걸었다는 도시 전설이 역시 전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냥 공포나 오컬트 영화로만 보아도 재미있으니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영화에 스포일러는 하고 싶지 않으니 시간 내서 관람하십시오. 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속에 담긴 의미는 그냥 영화가 아닙니다. 일본의 만행에 다시 한번 고통의 역사가 생각납니다. 일본인들 중 우익들은 한국이 반일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만 한국은 반일 교육이 아니라 역사 교육을 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한국이 겪었던 그 큰 고통을 잊지 말고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한국을 침략하고 잔인하게 유린했던 그 일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를 하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교육하는 독일하고 비교해서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유린한 것도 모자라 그 나라의 정기를 없앴겠다고 온 국토에 저런 짓을 한 것이 일본의 역사인 것입니다. 몇 년 전 한일은 위안부 보상 문제로 대립할 때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보복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 일본 경제인이 이런 말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대립하면 양쪽 다 큰 손해이고 서로 합심하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나타내었죠.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현재 양국 서로를 관광하고 오가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역사에 더 이상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역사를 묻고 미래지향적인 양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교육해야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잊고 그것들을 토대로 미래에서는 서로 발전적인 것에 영향을 쏟을 수 있습니다. 양국의 정치인들이나 이득을 노리는 세력들은 선량한 양국의 국민들을 더 이상 이용하는 것들은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